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지금 이제 지역을 충청도 그다음에 영남권 돌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88.15 득표율, 영남권에서는 89.56% 득표율. 그래서 그냥 신문들은 90% 득표율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반응을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외국에서 알까 두렵다. 그렇죠. 예. 이거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우선 일단 전두환 대통령 그 추대할 때 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인가 그랬죠 그때. 네. 네. 대통령 간선제 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90% 이상으로 장축체육관. 장충체육관에서 네. 뭐 그거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선노동당 저 당원대 정도 아닐까요? 거기서는 이제 99.99%인데 네, 99.99%인데 네, 우리는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네. 조선노동당 이중대 전당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박하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그랬더라고요. 뭐 이미 위험한 거는 뭐 이미 도를 넘어서서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아무리 심각성을 얘기해도 양치기 소년 그 늑대다 했는데 이제 뭐 진짜 늑대가 맞는데 늑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에이 그냥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국민들 다 세금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혐오하고. 그런데 제가 낸 세금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요.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그래서 제가 낸 세금의 돈으로 이재명 후보를 더 띄워주기 위한 그 언론 계속 보도해 주잖아요. 띄우기 위한 이 잔치하는 이 쇼잖아요, 쇼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체제 하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90%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럼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우리 사회가 네. 지금 한 축이 무너져 있고 회복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넋두리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게 이런 일을 두고 하는 얘기. 그럼요. 이런 일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알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무감각해지는 거는 뭐 다 이유가 있죠. 아니 지금 언론이 그냥 먹지 이거 선전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위에는 이해찬 고문이 있어서 이해찬 고문이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느니 뭐 이해찬의 영향력 하에 이재명이 있다느니 또 이재명을 그 변방에 있던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러면 성남 시민들께서 또 원자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앙 무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일약 대선 후보로 이끈 사람이 또 이해찬 고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해찬 고문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예, 뭐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제는 이해찬의 눈치를 볼 만큼 이렇게 이제 약하지 않아요. 거기 뭐 원로 그룹이 있다 그런 얘기가 늘 그냥 있었잖아요. 뭐 어쩌다가 저 중식당에서 밥 한 번 먹으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원로들이란 정치에서 원로는 진짜 그 사람이 그분들을 존경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냥 한 번씩 중식당 모셔다가 그냥 언론에 기사 나고 TV 그 화면 잡기 좋은 그림이 고문들 모셔다가 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해찬 우리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저는 이분 가장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몸도 안 좋으신데 이분이
1920년에 그러니까 1930년대에 독일에서 네. 그때 이제 1929년인가 28년에 이제 그 세계 대공황이 오잖아요. 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독일도 이제 1차 세계 대전의 패배와 네. 그 경제 공황 때문에 이제 사회가 완전히 이제 그냥 뭐 그 완전히 그냥 폭삭해 버린 거죠. 이럴 때 나서는 사람이 선동가예요, 선동가. 히틀러는 여기서부터 그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가 이 정치 초짜거든요. 노예한 정치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그게 이 파펜이라는 분이에요. 아, 예. 파펜이라는 총리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워낙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총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원 집정제예요. 제가 요번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그래서 이 파펜이라는 분이 정치 애송이 히틀러를 총리시켜 놓으면 내가 뒤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히틀러를 이제 총리로 그때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원 집정제가 대통령과 총리가 있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이렇게 그 이 총리로 앉히기를 되게 주저주저 했는데 이 고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이제 그럴듯한 얘기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게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이게 네. 국가 중대사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히틀러가 정치 초짜고 초년병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잘 구슬려서 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총리로 앉혔어요. 그랬다가 파편이 그냥 박살났죠. 똑같아요. 이게 이해찬이라는 분도 이 뭐 이재명 그 언제든지 내 손 안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랬는데 예, 네. 이분이야말로 진짜 독고다이거든요. 재능은 좀 있으시지만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진짜 아쉬운 게 이분이 진짜 민청학년 네. 과거 학창 시절에 네. 생각했던 음. 그 사회 정의 네. 그리고 국가의 미래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가치 음. 이런 거에 올곧이 그 깊은 고뇌 끝에 어떤 정치적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원로가 없어요. 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어쩌다가 저기 그 당시에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청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식사하시면서 TV 화면에 얼굴 한 번씩들 비치시고 그 밥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예요. 그래 뭐 B급 정치인들은 갈 수 있지만 A급 정치인들은 전 그런 자리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어 이걸 뭐 전 국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의 격이랄까 정치의 수준이 점점 더 떨어져 보이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나타났는데 저분이 요번에 나타났어?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아니 그분이 얼마나 저 마음 아리를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혹시 선생님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경원 경선 후보가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이제 드럼통 사진이었습니다. 드럼통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중고상에서 드럼통 하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럼통은 여러분 그 어떤 조폭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드럼통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그걸 굳혀서 이제 바닷속에 빠뜨려서 그러니까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악랄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이제 수장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왔는데 아마 그거를 이제 패러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그 나경원 의원 드럼통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그건데 그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드럼통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경원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을 드림통, 꿈꾸는 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말을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드럼통에 넣어서 시멘트 부어서 수장을 시키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제 저 사진인데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건데 자, 저 드럼통 때문에 이재명 경선 후보 옆에 있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조 위원장님, 지금 도대체 우리 숫자 헤아리다가 다들 까먹었어요. 뭐 5명이었어, 6명이었어 그러는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5명이고 5명. 예, 5+1. 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 20명 정도 되는데 네. 한 14분 중에서는 예. 뭐 한 7+7.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좀 시간이 하시죠. 부족해서 아, 예, 예. 가능할런지 예, 모르겠어요. 저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본인이 정치보복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셋째형 네. 정신병원 입원한 것이 두고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도지사 시절에도 논란, 시장 시절에도 논란, 예.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2012년 2월에 네. 성남시 게시판에 예. 셋째형 이재선 씨가 예. 우리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글을 게시판에 올려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엄청 열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예. 이게 그 병원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이 병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사실 그것도 권력에 의해서 병원이 약해진 거니까 분당에 뭐 저 유명한 병원 뭐 다 아실 테니까 뭐 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병원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 예. 뭐 이니셜만 얘기하시는지. 아니 인실 얘기 안 하고 예, 그냥 예, 분당을 대표하는 두 병원입니다. 네, 네. 예. 하나는 뭐 저기 그 공공 병원이기도 하고 네. 2012년 4월에 네. 그 다른 사람을 정신적 질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 소견서를 저 그 성남 보건소에 보내요. 하.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신병원 입원시켰잖아요. 제 친형을 그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분노로 하신 분이에요. 아이 근데 이제 빠져나가긴 이렇게 빠져나가죠. 아니 전문 기관에서 그래서 나는 진짜 혈육의 정을 이 냉정하게 끊고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고 인생이 찌그러든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에 그게 맞지 하는 거겠죠. 저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똑같이 이거 제가 꼭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 8월 13일입니다. 네. 2020년인가 그래요. 네. 진영 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요. 이거 지금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4개월 후에 네. 이렇게 써요. 저하고 이제 갈등을 빚을 때요. 네.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고 글을 써요. 이게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그냥 다 근사하게. 네. 제가 네. 이제 제 업무 추진비로 네. 커피 상품권 25,000원짜리 20장을 사서 네. 합이 50만 원입니다. 예. 이 뭐 계산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합이 50만 원이에요. 25,000원짜리 20장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한테 10장을 주고 네. 그다음에 그때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고생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신천지 공무원 소재 파악을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 10명에게 상품 그 25,000원짜리 코로나 국면에 예. 25,000원짜리 상품 10장을 지급했어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 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 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지원 준 겁니다. 그런데 지원 부서에 준 25만 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부패래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일상적 종합 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하였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본인이 법인카드 가지고 카드깡에 소고기에 초밥에 온갖 것 일제 샴푸까지 사서 쓰시는 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기록에 남는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4개월 후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더 악랄하겠어요. 부정부패 청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사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써요. 국민들이 훨씬 더 저를 욕할 수 있게.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다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거예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 횡령했다고 하고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라고 썼어요. 네. 11월 23일 날 쓴 글에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다. 똑같은 걸 놓고 이제 더 이상 네,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들어갔군요. 네, 50만 원에서 25만 원이니까 절반이죠. 절반이네. 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 절반이나 빼돌려 갔다 그러면 무슨 차떼기 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 사소한 걸 못 참고 예. 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성남시 게시판에 본인이 불편한 글을 쓴 친혈육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하나는 본인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시장을 어쨌든 짓밟기 위해서 50만 원 가지고 제가 먹은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그 25,000원짜리 예. 그래서 이 11월 달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잖아요. 간호사에게 줄 위험물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먹은 것 같죠.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예.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요. 또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감사 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검찰이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잖아요. 없는 범죄 사실을.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보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는 이제 어떤 먼지나 어떤 터럭이라도 잡아가지고 부정부패 불법은 절대
저기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 네,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궁금한 대목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을 해서 아무튼 왜 선거 때마다 그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었던 의문사라든지 친형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등등이 제기가 되는데 심지어 강승규 의원이 이재명 측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뭐 출범하자 이랬는데 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대로 이런 걸 파헤치는 그러한 작업이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고. 헐. 그러니까 그렇죠.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아니 그분들 죽음의 그 동기와 배후와 그 정말 본인의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그 확실한 여부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헐. 근데 또 언론은 합니까? 훨씬 더 많은 조직과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언론은 하나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했나요? 우리 한동훈 후보가 장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추상같이 그 수사권을 잘 활용하셨으면 오늘날 저렇게 서슬퍼렇게 다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지금 제기한 그곳에서는 모두 다 이거는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에이, 뜻입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게요. 예, 네. 예, 예. 유한기 씨 사망과 김문기 씨 사망은 네. 명백한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 아, 이분들이 떳떳하면 이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자살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두 네. 가지죠. 예. 뭘 조사를 할수 있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후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까봐 아,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이거 또 잘 모르지만 본인들도 무슨 저희 흠결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가족을 두고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안을 우리 사회는 그냥 그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이게 사방팔방에서 옥죄어 왔던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파헤쳐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꼭지점에는 누가 예. 있는지도 파헤쳐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다 묻혀갈 그 작업을 안 하고 없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을 안 한 상태로 선거를 지금 치르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일수록 스모킹건이 있어야 되고 네. 스모킹건이 없을 때는 그 거의 그 이제 그 면도날 같은 그런 예리함으로 이거를 파헤쳐야겠죠. 근데 두 가지 다 실패한 거죠. 두 가지 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봐야지 않겠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여기에 대한 그런 뭐 얘기 없이 그냥 또 넘어가겠군요. 지금 상황이라면. 아니 뭐 이제 우리 그 몇몇 그 이성을 상실한 언론은 네. 그런 거를 애써 그 무시하고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그럼 계속 저희 그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가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저희 흠집 내려고 하니까 일단은 기자는 얘기를 해야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당신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그걸 먼저 물어봐라. 대통령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형수의 거기를 찢으려고 그런 아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예. 방송입니다. 방송. 예. 그러니까 저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네. 거시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유, 참.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네. 흉악범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유영철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쇄살인 했던 분들 있잖아요. 사람 많이 죽이고 네. 이분들
그 사회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와 우리 사회가 영구히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그 요구 사이에서 지금 굉장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전 사형 제도 찬성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 사회를 그 역사 우리 사회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거. 그런데 이 흉악범들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여의도와 그 권력 중심에서 그 설치고 날뛰는 정치 흉악범들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고 봐야겠죠.